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정법에 관해서 가정법의 정의와 그리고 가정법 시제에 관해서 이제 정리를 했죠. 나머지 가정법 사항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핵심되는 부분만 정리를 해보죠. 151페이지에 가정 시제 표현에 유의할 점은 이렇게 나왔죠. 가정법 시제 표현, 시제에 유의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주어 다음에 with라는 동사를 썼을 때 어떨까요 말이죠. 저 with, 물론 대설이 동반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자, 이런 식으로 만일 정리하면 어떤 개념이 될까? 그럼 우리말로 번역하면 뒤에 거 하면 좋을 텐데, 뒤에 거 하면 좋았을 텐데 하니까, 따라서 I with 구문 뒤에는 반드시 뭐다? 가정동사가 된다. 이게 특색이에요. 이게 가정동사다. 이것만 알면 별 문제가 없겠죠. 물론 이 주어 with는 I with가 될 수도 있고 he with가 될 수도 있고 he with가 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되죠. 근데 이 I with의 개념은 그러면 뒤에 거 하면 좋을 텐데 좋았을 텐데 하면 결국 이것의 직설적 개념은 뭐야? 직설 의미는 대설 동반해서 이것을 이래서 유감이다가 되겠죠. 그죠? 이래서 유감이다. 뒤에 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안 해서 유감이다. 이런 식이 되겠죠. 유감이다가 뭐야? sorry라든지 pt로 대신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어 be sorry, 주어 be pt 이런 식으로 하면 직설 의미가 되더라.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의의가 없어요. 어쨌든 I with 뒤에 동사가 가정법이다. 이거를 핵심적으로 기억하면 되고, 근데 I with의 개념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 하면 좋을 텐데 할 때 심지어는 that을 동반해도 that 이렇게 써도 뒤에 거 하면 좋을 텐데가 된다 이 말이죠. 또 would만 쓰고 would that 해도 뒤에 거 하면 좋을 텐데, 또는 would rather를 쓰고 조동사인데 동사 원형 안 쓰고 바로 that을 동반해서 would rather 이렇게 해도 역시 뒤에 거 하면 좋을 텐데 그러죠. 또는 would to God 그래서 would to God 해놓고 that을 동반하면 뒤에 거 하면 좋을 텐데, 물론 if only의 개념이죠. if only도 뒤에 동반하면 이땐 that이 아니겠죠. if only에 바로 주어 동사를 쓰면 뒤에 거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경우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무엇 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이것을 정리해 두시면 되죠. 자, 교재를 같이 보세요. I will see you were not so busy now. 당신이 지금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럼 결국 이 말은 지금 바빠서 유감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하면 I'm sorry that you are so busy now. 이런 개념에서 I with 뒤에 동사 가정이 된다. 그럼 다음 예문 내가 어제 당신을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어제 당신을 만났더라면 하는 것은 가정이고 실제는 못 만나서 유감이다. 이런 개념이죠. 따라서 I will see I had met you yesterday. 이런 식으로 썼죠. 또 마찬가지로 다음 메시지. 다음은 Mary would accept his proposal. 자기의 프로포즈를 메리가 받아들였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다음은 유감이다. 안 받아들여서 유감이다. 이런 개념이죠. 자, 이렇게 해서 I will see 뒤에는 가정 동사를 쓴다 하는 것 주의해서 기억을 하고요. 노트 부분에 보면 would that, would to got that, would rather that, had better that 이런 것도 역시 I will see 개념이 되더라. 이것은 물론 if only와도 같은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 will see 구문 뒤에 가정 동사를 쓴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혹시 as if가 나왔다. 그럼 as if가 뭐예요? 마치 뒤에 것처럼. 그럼 이 뒤에 동사가 가정일까 직설일까 이걸 연습하는 거죠. 그는 마치 자기가 거기에 갔던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럼 당연히 마치 갔던 것처럼 하는 것은 실제 일이 아니니까 가정 동사를 쓰는구나. 그래서 as if 뒤에 역시 가정 동사를 쓴다. 물론 as if나 as tho는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어요. 자, 그것만 역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예문을 보세요.
he talks, 그는 말한다. 이거는 실제 일이겠죠. as if 뒤에 보니까 he saw the sight, 그가 그 광경을 본 것처럼. 물론 이때 he, as if he saw the sight, 이것은 가정법임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또 he talks, 그는 말한다. as if he had seen the sight down, 그가 그때 그 광경을 보았던 것처럼. 역시 동사가 과거, 시간부사 과거인데 동사의 그런 과거 완료니까 가정 의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만약 어떤 구문 뒤에 근데 여기에 세미콜론을 쓰고 otherwise를 썼다. otherwise 이렇게 쓰면, 자, 이 뒤에 동사는 뭘 쓸까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otherwise 하고 나서 여기에 동사 이거는 뭘까? 뭐야? 자, 무엇하다. otherwise가 뭐죠?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경우죠. 원래 otherwise는 부사기 때문에, 부사라서 앞에 콤마를 쓰는 게 아니라 세미콜론을 써야 문장 두 개를 결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otherwise 뒤에 동사가 직설법이냐 가정법이냐, 직설법이냐 가정이냐. 그럴 때 무엇 했다, 그렇다면 무엇 할 텐데 하니까 이거는 가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otherwise에 관한 예문을 생각해 보세요.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다. 이건 실제겠죠.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그는 실패했을 텐데, 그럼 그는 실패했을 텐데는 가정법이겠죠. 따라서 조동사의 과거 have pp를 붙였어요. 다음, she has a crucial demerit, 그의 저는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I would marry her, 내가 그녀와 결혼했을 텐데. 꿀이죠. 그런가 하면, 자, 앞에서 우리가 명령문, 가정 의미의 명령문에서 부정명령일 때 앞에 거라 그렇지 않으면 뒤에 거 할 것이다 할 때 오아나 otherwise를 쓰라 그랬죠. 그래서 오아나 otherwise가 원래 같은 혼용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원래 otherwise는 품사가 부사고 오아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he is stubborn, 그는 고집이 세다. and otherwise he's good, 그렇지 않다면 그는 좋다 할 때, 이때 otherwise는 오와 같은 뜻이지만 바꿔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and 뒤에 쓰였으니까 otherwise는 품사가 부사다. 절대 오화가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study hard, otherwise you will fail, 열심히 공부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때는 물론 otherwise가 오화와 같은 말임을 알 수 있게 되죠. otherwise 역시 뒤에 가정 구문을 도입한다. 그래서 I will say의 구문에 관한 문제, as if에 관한 문제, otherwise에 관한 문제. 근데 이 가정 시제 유의할 구문에서 네 번째 이런 구문이 있어요. 자, 여기에 but 대신에 아니면 save that 또는 except that, 자, 이런 말을 쓰면 이 뒤에 동사가 가정일까 직설일까 하는 문제죠. 근데 여기서 but that, save that, except that는 뒤에 것이 아니라면 없다면 이런 말이 돼요. 뒤에 것이 아니라면 없다면, 즉 부정 의미가 된다 이 말이죠. 부정 의미가 된다 하는 것도 중요하게 되는데 이 뒤에 동사는 직설을 써야 돼요. 직설이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제 결정하면 but that이 가장 어렵다. 그럼 왜 어려운지 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 자, 그럼 거기에 4번 but that은 unless는 없다면 아니라면서 이거와 뜻이 똑같아요. 근데 unless는 직설법에 쓰고 but that은 가정법에 쓰게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자, 거기에 비교한 예문을 보세요. I will buy the car, 나는 그 차를 살 것이다. Unless I have no money, unless를 붙여서 뒤에 부정문을 쓰니까 내가 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unless는 양쪽 다 직설법을 써요. 따라서 unless 이하에 have를 썼고, 그리고 I will buy라는 직설 동사를 썼다 이 말이죠. 근데 but that을 쓰면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I would buy the car, 이거는 주저리 가정법이에요. 주저리 가정법을 써서 그 차를 살 텐데 but that I have no money, 이때 but that은 뜻은 unless와 같죠. 즉 내가 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 unless와 but that은 의미가 같지만 unless는 양쪽 다 직설법을 쓰고 but that은 주절에 가정 동사를 쓴다. 이게 다르죠. 저 밑에 문도 보세요. He would not have succeeded,
그는 성공하지 못했을 텐데 but that she helped him. 그녀가 그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해서 뒤에는 직설법, 앞에는 가정법을 쓴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시제 유의할 구문은 한 4가지 정도를 주의하고 이때 역시 I with 구문과 그리고 but that의 구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 4번 가정 의미를 지닌 기타 일반 구문들이 뭘까? 우리는 가정법 하면 여러분들이 if라든지 아니면 I with라든지 but that, as if 이런 것들이 주로 가정법을 유도하죠. 근데 일반 부정사나 분사 구문도 가정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페이지를 넘겨서 생각을 해보죠. 자, 153페이지에 1번 전사 중에서 without이라는 전사, 원래 무엇 없이라는 개념이죠. 근데 이 전사가 가정 구문을 유도할 경우가 많게 되겠어요. 그럼 전사가 without이 가정 구문을 유도하면 없다면 없었다면의 뜻이고 이것은 but for와 같은 뜻이죠. 자, 그건 주의해서 읽어보죠. without water 이렇게 쓰면 물이 없다면도 될 수 있고 물이 시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뒤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물이 없다면 또 아니면 물이 없었다면 nothing could live at all. 근데 거기에 nothing could live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물이 없다면의 가정법 과거다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without water는 but for water라고 쓸 수 있죠. but for water, nothing could live at all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을 if절로 바꾸면 어떨까? 그것도 중요하게 되겠어요. 연관성 연결해서 기억해서 if it were not for water, if it were not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그냥 과거니까 if it were not for water 만일 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살 수 없을 텐데. 근데 그 밑에 문장 보세요. without his help 하면 그의 도움이 없다면도 될 수 있고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I would not have succeeded.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 텐데 하니까 이게 과거 완료다. 그렇다면 이때 without his help는 if절로 바꾼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쓰겠죠. 과거 완료다 이 말이죠. If it had not been for his help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I would not have succeeded 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사 without이 but for와 마찬가지로 가정 의미를 아주 잘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물론 거기 참고해 보면 전사 with도 가정 의미를 나타낸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별로 자주 안 쓰니까 참고해서 기억을 하고요. 자, 다음 2번 상이에요. 접속사 중에서 가정 의미를 가장 많이 지닌 구문이 in case, 물론 that 쓴 생략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in case that 또는 so that 또는 on condition that 이런 것이 무엇 하기만 한다면 또 무엇 하는 경우에 해서 if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말들이 결국 if와 같은 뜻이 된다. 거기에 예문을 연습해 보세요. On condition that you do so. 이 말은 당신이 그렇게 하는 조건에서 이게 아니라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If you do so, I will be glad. 나는 기쁠 것이다. 또 in case that Mary comes here. 메리가 여기에 올 경우에 하는 것은 만일 메리가 여기 온다면 if Mary comes here와 같은 내용이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부정사나 분사 구문도 문맥에 따라서 가정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게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admitting that he's wrong.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admit 인정한다. I have no choice but 할 수밖에 없다. to agree with him. 나는 그에게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가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이 되겠죠. 할지라도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dmitting은 무엇 할지라도의 가정 의미를 둘 수 있죠. 그런가 하면 to help you, I'll be glad. 나는 기쁠 것이다. 당신을 to help you, 돕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가정 의미가 있다. 그런가 하면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역시 가정 의미를 두겠죠. If you speak generally. 이렇게 해서 부정사나 분사 구문이 가정의 뜻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구문에서 부정사
분사 구문 중, 구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바로 suppose에 suppose 동사의 원형을 쓰고 주어 동사, 아니면 supposing, supposed는 없어요. supposed라고는 안 쓴다 이 말이죠. 이 분사는 존재하지 않게 되겠어요. suppose, supposing 또는 provide를 써서 provided 아니면 providing을 쓰고, 또 역시 뒤에 주어 동사, 그런 주어 동사를 동반하면 또 그런가 하면 granted라는 말도 있죠. granted 쓰고 주어 동사, granting 쓰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이 분사꼴, 이 분사 부정사꼴이 if나 even if와 같은 뜻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Suppose you do so 하면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상상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또 provided you go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거기에 간다면 나는 즉시 출발할 것이다,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타 가정 의미를 가진 뭐 접속사 구문이나 전사 without 구문이라든지 부정사, 분사 구문들은 참고해서 기억을 하고, 또 마지막에 있던 그런 내용들 역시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154페이지 보면요, 기타 가정 구문이 있죠. 자, 이것 역시 참고사항인데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부정강조의 가정구문이다. 즉 어떤 부정어가 있어요. 문장 속에 부정어가 나왔다. 그럼 이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 구문을 가정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쓰냐면 이 부정어의 품사에 따라서 if, anything 아니면 if, any 아니면 if, ever 또는 if at all, 자, 이렇게 쓰면 이 부정어를 강조해서 쓴 것이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there is little 그리고 거기에 if, any를 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there is little water 하니까 little의 품사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때는 if, any를 더 붙였어요. there is little if any water in the barrel, 병 속에 물이 if any가 무슨 해석이다? 있다 할지라도 little 거의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he's little if arrow를 빼고 생각하면 he's little better than a beggar, 그는 거지보다 더 나을 게 없다. 따라서 이때 little은 부사니까 if arrow이나 if able을 붙인 거죠. 그는 거지보다 낫다 할지라도 다름없다. 또 she hardly if able knows my situation, 그녀가 내 상황을 안다 할지라도 거의 알지 못한다 꼴임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as it were, as it 다음에 was를 안 쓰고 were를 썼으니까 가정의미의 구문이다. 그럼 as it were는 무슨 뜻이에요? 말하자면, 참고해서 기억하면 돼요. He's as it were a bookworm, 그는 말하자면 책벌레다. 또는 Tom was as it were course after long adventure, 탐은 긴 모험 후에 시체나, 말하자면 시체나 다름없었다, 이런 경우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 세 번째는 특히 유의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의문사 what 뒤에 if를 쓰면 뒤에 거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개념이에요. what if 하면 무엇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잘못하면 영장 문제 나왔을 때 how if로 쓰기 쉬운데 how if가 아니라 what if다, 그것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물론 이때 say를 써도 돼요. 그냥 say 문장. 자, 무슨 말이냐면 what if he didn't come, 그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할 때 what if he didn't come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또 what if another war breaks out,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죠. 또는 say를 써서 say you are not beside me, 당신이 내 옆에 없다면 what can I do now,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쓴 거죠. say I didn't mean you,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How could I live?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say 다음에 문장을 써도 즉 무엇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개념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정법의 여러 가지 사항들, 이것은 가정의 기본 정의나 가정 시제 요 개념보다는 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살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편 문장 표현법, 객관적 표현법 중에서 부가 의문문과 간접 의문, 주관적 표현법 중에서 명령법과 가정법에 관한 문법 사항들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자. 155페이지에 패턴 A가 되겠어요. 자, 그럼 패턴 A에서 1번 문제 생각해 볼까? Let's go to school. 학교에 갑시다. 그리고 1, 2, 3, 4를 보니까 뭐 요구하는 거야? 학교에 갑시다. 부가 의문을 요구하죠. 명령문의 부가 의문은 긍정, 부정을 안 따진다. 그리고 2인칭에는 will, 물론 권유 때만 want you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리고 let's가 있을 때는 shall we 라고 쓰니까 1번의 답은 2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3번 경우를 살펴볼까요? Only the very brave, 단지 매우 용감한 사람들이나 only the very ignorant, 매우 무지한 사람만이 can say exactly, 정확히 말할 수 있다. Advertising those in the marketplace, 광고가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즉 정확히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다 했는데 거기서 자, 요 문장 구조가 주의해서 기억할 문제가 되겠어요. 주어가 너무 긴데 그냥 they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They can say exactly. 그리고 여기에 주어 동사를 쓴 거야. 주어 동사 광고가 이런 문장이 나왔다. 그럼 여기 도대체 뭘 쓸까? 근데 보니까 it is what it is that, 또는 that it is what it is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it is what, that 이런 게 나온 걸 보니까 it that이 강조구문이에요. it that. 뭘 강조하면 it is what을 강조한 거죠. 근데 what이 의문사니까 간접 의문 순서로 쓰면 it is what 이렇게 안 쓰고 뭐라고 써야 돼요? what it is 이렇게 써야만 즉 그들은 말할 수 있다. 그게 뭐라고, 즉 that 이해한 것이 바로 뭐라고 하는지를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따라서 먼저 이때의 강조 구문임을 알고 그 강조 구문에 what이 강조되는데 이것을 간접 의문으로 쓰면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what it is that이라고 정리하게 되죠. 자, 그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잘 안 되면.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이번에는 7번 경우를 살펴보세요. It was humble. 자, it was humble. was humble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뭐예요? however 절에 형용사나 부사가 동반될 때 이것을 명령문화 시키면 이렇게 was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 그랬죠. 그럼 명령문화 시키니까 동사의 원형이 앞에 되는데 거기에 humble이라는 형용사를 쓰니까 do를 쓰느냐 be를 쓰느냐? 당연히 be죠. be it was humble. 이것을 however 절로 바꾸면 however humble it may be 하는 말과 같죠. 아무리 누추하다 할지라도 그림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 9번 문제. If a third world war, 만일 제3차 세계대전이 someday 언젠가 일어난다면 뭐라고 쓸까?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 부절에 들어갈 내용이 가정법이죠. 근데 가정법인데 someday 언젠가 일어난다면 했으니까 미래일을 가정하고 있어요. 근데 미래일을 가정했을 때 확실한 조건을 나타내면 현재형을 써야 되고 불확실한 일, 거의 잘 안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은 이 부절에 should를 쓰고 전혀 불가능한 일은 이 부절에 what를 붙인다 그랬어요. 3차 대전이 언젠가 일어난다면 하는 것은 불확실한 일,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이 부절에 should를 쓰는 게 좋겠다. 따라서 9번의 답은 3번에서 should break someday. No one in this planet, 즉 이 별에 사는 누구도 would expect to survive. 거기서 살아남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다음 10번 문제 살펴서 자, 이것은 2012년 서울시 국어 문제가 되죠. Such a terrible earthquake hit the area 이렇게 정리했죠. 그럼 거기에 뭘 쓸까? No one can tell how devastating the aftermath will be 라고 정리했어요. 그럼 지금 빈칸부터
에어리어까지가 하나의 문장임을 볼 수 있는데 보니까 such a terrible earthquake hit 이렇게 썼어요.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hit에 s를 안 붙인 걸 보니까 동사의 원형을 쓴 거야. 그렇다면 앞에 뭘 붙일 수 있을까? 보니까 4번에 should가 있다. 그죠? 그럼 should 동사를 앞에 썼다는 것은 if절에서 if를 생략하면서 should를 쓴 거죠. 다시 말하면 if such a terrible earthquake should hit the area. 만일 그렇게 즉 끔찍한 지진이 그 지역을 때린다면 누구도 말할 수 없다. 즉 aftermath 그 후에 어떤 참사가 일어날지를 이라는 꼴이죠. 따라서 답 4번임을 알 수 있는데 요 10번 문제는 접속사라든지 아니면 가정법에 관한 골고루 상식이 있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죠. 그 다음 12번 경우 생각해 보세요. If I lost my key, 내가 열쇠를 잃어버린다면 그럼 if절의 동사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럼 if절의 동사의 과거일 때 주절은 당연히 과거를 쓰겠죠. 근데 주절은 반드시 조동사의 과거를 덧붙여야 되니까 따라서 2번과 4번이다.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내가 열쇠를 잃어버린다면 문을 잠글 수 없을 것이다니까 부정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때는 would be가 아니라 4번에 would not be라고 써야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번엔 15번 경우를 살펴보세요. If you had not helped me, 내가 만일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if절의 동사는 과거 완료서 had not helped. 근데 I 밑줄 arrive now. 그 밑줄 뒤에 있는 부사가 now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럼 현재일 때 가정 동사는 현재로 써야 돼요? 과거로 써야 돼요? 과거 완료로 써야 돼요? 현재가 아닌 틀리게 써야 되니까 따라서 과거로 써야 된다. 근데 if절은 과거 완료인데 주절은 현재로, 즉 과거로 쓸 수 있을까? 이것은 두 구문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내가 과거에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살아있지 못할 텐데 이렇게 쓴 거죠. 당연히 조동사의 과거, 동사의 원형꼴로 쓰인 2번이 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는 16번에도 연속이 됐죠. Had you attended the meeting yesterday? 만일 당신이 어제 모임에 참석했더라면 이건 어제 일이니까 가정법은 과거 완료를 썼죠. had attended. 근데 주절에 you such an absurd answer now. 주절은 현재일을 가정하니까 당연히 조동사의 과거, 동사의 원형꼴로 쓰인 게 맞다. 답은 2번임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시제를 우리는 혼합 시제라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19번 문제 살펴보세요. I would buy that book. 나는 그 책을 살 텐데 but I enough money. 그럼 but을 쓰면 뭘까? 이 but은 but that을 줄여 쓴 거죠. but that, save that, except that 뒤에 것이 아니라면 없다면. 근데 but that은 뒤쪽은 직설법이고 주절은 가정법이에요. 근데 주절 가정법이 과거로 돼 있으니까 뒤에 쓸 직설법은 현재로 써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but이 부정의미죠. but that, save that, except that이 부정이니까 내가 충분한 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이 아니라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되므로 부정어를 써야 돼요. 따라서 답은 1번에 do not have라고 써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but that, save that, except that는 거기에 직설법을 쓴다도 중요하지만 부정의 의미를 써야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임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다음 20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Jack would have helped us. 즉 잭이 아마 도와줬을 것이다. To make a CD. 즉 CD 만드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and but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뒤에 보니까 그가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가 시간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잭은 우리가 CD 만드는 걸 도와줬을 텐데 이 말이죠. 그럼 결국 앞에 주절은 가정법이고 뒤에는 직설법을 쓰는 구문은 but that, save that, except that다. 따라서 3, 4, 5번인데 앞에 가정법이 과거 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뒤에 직설법은 과거로 써야만 맞게 되죠. 답이 3번이죠. 그러면 그가 시간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꼴이 된다 이 말이죠. 저거 but that, save that, except that의 꼴을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은 23번을 생각해 볼까요? I didn't know you were asleep. 나는 네가 자고 있는지 몰랐다. 그렇지 않다면 뒤에는 가정법을 쓴다 그랬죠. 근데 앞에 알지 못했다가 과거니까 그렇지 않다면 뒤에 가정법은 과거일을 가정했으니까 과거 완료. 즉 조동사의 과거 have pp가 답이겠다. 따라서 답은 2번임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다음 이제 B 패턴을 생각해보죠. 자, B 패턴의 문제 25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25번의 밑줄이 1번 have shown, 2번은 occur, 3번은 caused, 4번은 would be saved.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론 이 구문에서 먼저 have shown 이게 맞느냐 틀리냐는 것은 앞에 명사가 주어가 복수면 have를 쓴 게 맞죠? Many studies 하고 복수니까 have shown 현재 완료를 썼는데 많은 연구는 보여주었다. 생명을 구한 가치, 즉 세이프티 벨트는 안전벨트의 생명 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심각한 상처나 죽음은 요인된다 하니까 3번은 맞죠? 사람들에 의해서 즉 자석으로부터 역시 도망쳐 나가는, 그러니까 자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약 40%, 즉 지나간 사고, bygone action, 지나간 사고에서 죽은 사람들의 40%가 그럼 지나간 사고의 일이니까 과거 일을 가정했어요. 따라서 거기에 들어갈 가정법은 과거 완료가 되겠죠. 즉 would be saved가 아니라 조동사의 과거 have pp를 썼어야 된다 이 말이죠. would have been saved. 따라서 4번이 틀렸죠. 만일 안전벨트를 맸더라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의미임을 알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26번 경우를 살펴볼까요? 1번 had realized, 2번은 would be, 3번은 those days, 4번은 would walk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26번에 이 부절은 those days예요. 지난 날. 그럼 지난 날이 과거니까 가정법은 과거 완료가 돼서 1번 had realized가 맞죠. 근데 4번 주절은 would work much harder than 이렇게 나왔죠. 그럼 than도 과거예요. 그럼 과거니까 거기에 가정법은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죠. would work이 아니라 would have worked를 써야 되므로 4번이 틀렸다. 해석하면 만일 당신이 인식했었더라면 뭘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업 일자리 잡는 게 지난 날, 그렇다면 당신은 그때 훨씬 더 열심히 일했을 텐데 이라는 그림을 알 수 있죠. 근데 27번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내용이죠. 저건 보세요. 1번은 had realized, 2번은 observed, 3번은 had worked, 그리고 4번은 would have been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27번 이 부절 내용이 비슷해도 이 부절은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된 과거의 일이니까. 따라서 had realized 또 had worked 과거 완료를 썼어요. 그럼 주절 you 다음에 would have been을 또 과거 완료를 썼는데 시간 부사가 now로 되어 있죠. 그럼 시간 부사가 현재니까 거기에 가정법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를 써야 되니까 4번은 틀렸죠. You would be happier 라고 써야죠. 그것이 틀렸다. 해석하면 만일 당신이 직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때 더 열심히 일했었더라면 당신은 지금쯤 더 행복했을 텐데 라는 의미로 살필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번엔 30번 문제를 생각해보죠. 1번은 had에 밑줄이 쳐 있고 2번 would have accepted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3번은 even though, 4번은 disagrees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뭔지 보세요. 1번 had the interest been lower, 뭐죠? if절에서 if를 도치한 생략하고 동사를 도치했겠죠. 그래서 if the interest, 이자가 만일 낮았다면 그는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 은행의 제안을. 비록 그가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 다른 조건은 이렇게 되죠. 그럼 거기에 가정법이 과거 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과거 사실에 반대야. 비록 그가 동의하지 않지만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고 직설이니까, 따라서 가정법 1, 2번의 가정법이 과거 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4번의 직설법은 과거로 돼야 된다. 즉 disagreed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은 C 패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C 패턴 31번 경우를 같이 정리해보죠.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가리는 꼴이 되겠어요. 1번 If he had taken his patron's advice down, 이 부절이 과거 완료된 것은 시간 부사가 된 과거이기 때문이죠. 맞죠? 그가 그때 그의 후원자의 충고를 받아들였더라면 he might have been alive now. 근데 추절에 now라는 현재 부사가 있는데 가정법은 might have pp 했으니까 틀리죠. 당연히 조동사의 과거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니까
he might be alive라고 써야 그는 지금 살아있을 텐데. 꼴이죠. 1번 틀렸다. 가정치지 혼합형이 잘못됐죠. 그 다음 2번 보세요. A man's worth, 한 사람의 값어치는 lies, 놓여있다, not in what he has. 즉 관계사 구문도 자주 나오는데 what one has는 가진 것, what one is는 인격체. 따라서 사람의 가치는 놓여있다, 가진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즉 인격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이 가진 것에 너무 척도를 재는 것도 문제가 있게 되죠. 자, 그걸 벗어나기는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다음 3번 You will have lost many things by September next year. 당신은 내년 9월까지면 내년 9월까지가 미래니까 그때까지 연결되고 있으니까 동사의 꼴은 미래 완료 will have lost를 쓴 건 맞죠. 당신은 내년 9월까지면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내 충고를 딸쳐낸다면 이렇게 되죠. 4번 He suggested to her. 그는 그녀에게 제안했어요. 그럼 that을 앞에 제안하다가 있으니까 that 뒤에 내용은 실제 일이 아니라 should를 붙여야 되겠죠. 따라서 that they should go to the park. 물론 should를 생략했다는 흔적이 보이는 것은 전체 시제가 과거인데 they 다음에 went를 안 쓰고 go를 썼다는 것은 should go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4번은 맞는 표현이죠. 31번은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죠. 자, 다음은 33번 문제를 볼까요? 33번 문제는 거기에 2013년 기출문제 묶음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2013년에 서울시 또 국가직, 지방직 전부 다 가정법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총 묶어서 이제 문제를 만들었는데 자, 어느 게 틀렸는지 생각을 해보자. 1번 I will drop by your place this evening. 나는 오늘 저녁에 당신의 장소를 drop by, drop in by 우연히 들리다, 잠깐 방문하다 이 말이죠. 잠깐 방문할 것이다. 그꼴은 맞게 돼요. Lest you are busy. Lest는 반드시 should나 동사의 원형을 써야 돼요. 따라서 lest가 있으니까 you are busy가 아니라 you be busy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당신이 바쁘지 않도록 이게 아니죠. 당신이 바쁘지 않는다면 했으니까 여기는 unless를 써야 돼요. lest가 아니라. 따라서 원래 잘못된 것은 unless you are busy 이렇게 써야 맞다. 1번 틀렸죠. 그 다음 2번 보세요. The situation in Iraq. 이라크에서의 상황이 looked so serious. 그렇게 심각해서 so that의 구문을 쓴 거죠. It seemed 마치 이것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이냐? As if the Third World War 즉 제3차 세계대전이 might break out at any time 하시라도 일어날 것처럼 이때 역시 as if 뒤에는 가정법을 썼으니까 조동사 might를 쓴 것은 이상이 없다. 2번은 이상 없죠. 3번 had she come to the concert. 이 말은 if she had come to the concert 그녀가 만일 콘서트에 왔더라면 she would have enjoyed it. 조동사의 과거 have people 썼으니까 3번의 가정법 시제는 일치해서 맞게 정리가 되죠. 4번 if 히틀러 만일 히틀러가 hadn't invaded 즉 침입하지 않았더라면 other European countries 다른 유럽 나라들 월드 2 제2차 세계대전은 might not have taken place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된 거야. 따라서 거기에는 if절이 had pp고 그리고 주절이 조동사의 과거 have pp고 시간차가 없으니까 맞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4번은 맞아요. 그럼 결국 33번에서 잘못된 것은 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자, 이번엔 35번 경우를 정리해보자. 2000년 행시 문제인데 1번 There are several books on the subject. 그 주제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죠? 부가의문이에요. 그래서 there하고 긍정문이니까 aren't there 쓴 것은 맞죠. 2번을 보세요. He is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그는 이 사회의 의장이다. 근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he's는 he is의 준말은 돼도 절대 was의 준말은 아니에요. 따라서 wasn't he라고 쓴 건 틀린다. isn't he라고 써야죠. 2번 틀렸죠. 1번은 맞고 2번 틀리고 3번 He'd rather be out playing golf. 그래서 그는 골프 치러 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때 he'd rather라고 되어 있으니까 rather를 봐서 would의 준말이죠. 드는. 따라서 여기는 hadn't he가 아니라 wouldn't he라고 써야 된다. 부가의문이
잘못됐죠. 그 다음 4번. I don't think he's smart. 자, 이것은 I don't think가 무슨 역할이에요? 삽입절 역할이니까 he is smart를 부가임으로 만들어야죠. 근데 앞에 부정어가 있으니까 is he? 라고 써야지 isn't he? 라고 쓰면 틀린다 이 말이죠. 물론 do I, don't I는 전혀 있을 수가 없게 되죠. 다음 5번. Tom can swim well. 탐은 수영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때 cannot he, cannot은 원래 같이 붙여줄 수는 있지만 두 단어니까 틀리게 돼요. 축약형을 쓰라 그랬죠? can't he? 라고 써야 된다. 그렇다면 35번에서 많은 꼴은 오로지 1번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 37번 2011년 국가직 문제가 되죠. 자, 1번 If the world had been perfect. 만일 세계가 완벽했더라면 그럼 if 절이 과거 완료니까 we were content. 우리는 만족했을 텐데 하면 역시 시간차가 없으니까 if 절이 과거 완료일 때 주절도 과거 완료를 써야 돼요. we were가 아니죠. 주절엔 조동사를 꼭 붙여야 되니까 we would have been content라고 써야 된다. 그 다음 2번 If you had not saved me down. if 절이 된 그때 과거 일을 가정했으니까 과거 완료인 거 쓴 건 맞죠? 근데 I should not have been alive now 할 때 주절은 now라는 시간 부사에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를 가정했으니까 should have pp라는 과거 완료는 틀리죠. 어떻게 써야 돼요? I should not be alive now. 나는 지금 살아있지 않을 텐데. 따라서 2번도 틀리게 돼요. 3번 Had they followed my order. 그들이 내 명령을 따랐더라면 They would not have been punished. 그들은 즉 처벌받지 않았을 텐데 여기는 시간차가 없고 이 부절 과거 완료를 써서 had they followed 과거 완료를 쓰고 그래서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 have pp를 쓴 것은 맞게 된다. 3번은 이상 없게 정리가 됐죠. 그 다음 4번 I should attend the meeting. 나는 모임에 참석했을 텐데 내가 바쁘지 않다면 only that 이런 말은 없어요. 내가 바쁘지 않다면 바쁜 경우가 아니라면 했으니까 이때는 but that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but that은 직설법이니까 I am busy. 내가 바쁜 경우가 아니라면 따라서 4번도 틀렸다. 그럼 37번에서 많은 답은 3번임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가정법은 기본 원칙만 여러분들이 알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 영작 D 패턴을 살펴보세요. 자, 39번 문제 살펴볼까요? 미래에 사람들이 얼마까지 살 수 있을지를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영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주어 동사의 선조이라 그랬죠.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것을 예측할 수 없다를 1번 no one knows. 2번은 no one can predict precisely. 또 3번은 no one can see. 4번은 no one can anticipate accurately. 5번은 no one can foresee. 그럼 그 중에서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가 잘 된 것은 2번 아니면 4번이죠. 자, 2번을 보니까 no one can predict precisely. until 언제까지, what age 몇 살까지 people will live in the future. 사람들이 미래에 살아갈지. 따라서 2번은 이상이 없죠. 그럼 4번을 보세요. No one can anticipate accurately.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until. 근데 how long people live,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지.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근데 거기에 how long people live. 자,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간접 의문 앞에 until 붙였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live가 현재로 쓴 게 틀리죠. 미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죠. 결국 2번과 4번을 비교해 볼 때 2번이 역시 맞는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이번엔 4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세요.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잘못된 것은 1번 그의 여행 동안 어디서 머물지 결정하지 않았다. He has not decided. 그는 결정하지 않았다. Where to stay. 어디에 머물지를 during his trip. 여행 동안에. 뭐 특별히 이상이 없죠. 2번 그저는 살을 빼기 위해 점점 적게 먹기 시작했다. She started to eat less and less. 그저는 점점 적게 먹기 시작했다. To lose weight.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상 없어요. 3번 민진의 가족은 벌써 파리 이사 가니? Has Minji's family moved to Paris yet? 이때 물론 의문문에서 yet를 써서 벌써라는 개념을 나타내죠. 따라서 3번 이상이 없죠. 4번 우리가 지금 방학 중이라면 좋을 텐데 I will see. 우리가 지금 방학 중이라면 할 때
I visied는 가정동사를 쓰니까 거기 현재 now라는 시간부사에 있으니까 we are를 써야 돼요. we were를 써야 돼요. we were가 되죠. I visit that we were on vacation now 이렇게 써야만 가정법이 맞게 되죠. 따라서 4번이 틀렸다. 2010년 국가직 7급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법은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골고루 나오게 되는데 단지 기본 원칙만 알면 이제 문제를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임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정법 진도는 여기서 마치죠.